코나인 캠핑 스토리의 코나인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그 차량의 그런 그 구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륜구동 차량의 그런 기준 뭐 이런 것들은 트란도가 환경규제 5등급 차량입니다. 93년식 그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돼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그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차량이 노후화된 차량을 제가 몰다 보니까 주변 시선을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제 크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쌍용에서 나온 93년식 크란도 해밀이 9인승입니다. 4기통이고요. 요즘 차박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차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지 여행, 오프로드 거기에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륜구동 방식이 파트타임이라는 거, 운전자 선택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구동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미디움 하이, 사륜 하이, 사륜 로우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알아서 바꿔서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엑셀 자체가 절긴도 그렇고 홀긴도 그렇고 전부 다 솔리드 엑셀 방식이라는 거죠. 솔리드 엑셀 방식이 엑셀 자체가 그 하나의 튜브에 연결이 된, 좌우바퀴가 하나의 튜브에 연결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험로에서 극한의 부하를 받았을 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게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범퍼에서 앞 타이어까지의 그런 그 각도, 뒤쪽 범퍼에서 뒤쪽 타이어까지, 전륜 같으면은 진입각, 후륜 같으면 이탈각인데 진입각과 이탈각이 현저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60도 이상의 진입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후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도, 45도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험한 오프로드에서 웅덩이 같은 부분을 통과한다든가 이랬을 때 범퍼가 걸려서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또는 뭐 탈출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이 현저히 적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지 여행이나 오프로드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디가 모노노코 방식이 아닌 프레임 바디라는 거죠. 프레임 바디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레임 바디 자체가 모노노코 방식보다는 뒤틀림이 적고 강성이 강하다. 그런 이유로 험로를 가기에는 모노노코 방식보다는 프레임 바디 차량이 좋다라는 거죠. 물론 랜드로버나 아니면은 체로키 같은 경우 모노노코 방식의 그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체로키는 모노노코 방식이지만 대부분이 다 도어 같은 거 이런 게 또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상당히 많이 줄였죠. 그래가지고 험로에서 차가 뒤틀리는 현상을 많이 그래도 줄여주는 그런 것이 체로키고,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나 디펜더, 뭐 요즘 나오는 디펜더 같은 경우 전부 다 모노코크 방식인데, 그런 차량들은 랜드로버 쪽에서 프레임 바디 못지않은 강성을 구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도 프레임 바디보다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호란도를 대체할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집에서 나오는 랭글러, 그 다음에 3월 1일날 그 포드에서 런칭을 했죠. 국내에 브롱코 같은 차량이 물론 있지만, 제가
딱히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 거는 뭐냐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안전이 너무 취약하고 충돌 시험에서 차가 전복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 6천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차에 마음이 가지 않는 거는, 처음에 미국에서 출시됐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요번에 그런 사양을 보고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랭글러로 치자면 사라 버전이에요. 거기 물론 이제 뭐 오프 튜닝을 할 수는 있겠죠. 3호 바퀴나 3선 바퀴 정도 넣어서 뭐 타면은 오픈을 할 수 있겠죠. 뭐 홈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제 코란도를 대체할 만한 차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쌍용에서 지금 요즘 핫한 차가 있죠. 렉스턴 칸, 그 다음에 뭐 렉스턴 스포츠, 그 다음에 렉스턴 렉스턴인가? 그 차량들은 제가 찾는 차량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물론 쌍용 매니아인데, 오프로드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쌍용차밖에 안 탔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랭글러 TJ까지 갔지만, 처음에는 유코란도를 사서 완전 33 유코란도 3호까지 튜닝은 안 했어요. 3호까지 튜닝하기에는 유코란도가 많이 버거웠고, 그래서 33까지 튜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뭐 랭글러 YJ들이랑 같이 오프도 하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유코란도 차량, 그러니까 W25의 한계를 이제 오프를 하다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구입을 한 게 코란도 쇼바디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 가지고도 그 차는 3호 튜닝까지 갔죠. 3호 튜닝까지 가서 오프, 그때 진짜 오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주위에 이제 랭글러를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랭글러를 또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입했던 게 랭글러 TJ. TJ인데 그거는 삼성까지만 튜닝을 해서 오프를 했죠. 그때 그러니까 TJ 탈 때까지만 해도 캠핑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프 코스를 가면 무조건 이곳의 정상을 찍고 내려와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갔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다가 이제 뭐 차가 트러블이 생겨서 뭐 운행 불가가 된 상황에서 뭐 산에서 뭐 하루 정도 잔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그리고 뭐 산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어째 밥은 먹어야 되니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했던 그런 시절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캠핑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렸죠. 그러다가 이제 캠핑을 접하면서 제가 차량을 바꾼 게 지금 타고 있는 코란도 9인승입니다. 그때도 저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은 오지를 가겠다. 그 다음에 오지를 가려면은 뭐 홈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차박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코란도 9인승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고, 또 저는 또 쌍용차를 또 그때 당시에는 좋아했고, 지금도 물론 쌍용차를 좋아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쌍용차들을 보면 솔직히 실망이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코란도를 얼마나 더 탈지는 모르겠지만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좀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렉스턴 지금 현재 그 신형 렉스턴을 사가지고 렉스턴이 좀 트렁크 공간이 좀 넓더라고요. 안에 앉았을 때 머리가 안 닿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렉스턴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렉스턴의 그것만 딱 좋지 다른 부분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차량의 진입각이라든지 뭐 탈출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핸다 부분이 다 바퀴가 원형인데 핸다도 다 원형이잖아요. 핸다가 넓지도 않고 약간의 튜닝을 하려면 또 핸다를 잘라내야 되는, 타이어를 좀 큰 걸 끼우려면 핸다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고, 핸다가 타이어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홈로를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우퉁게 이제 골진 부분들 모글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 가다 보면 한쪽 바퀴는 올라가고 한쪽 바퀴는 쳐지게 되는데, 올라간 바퀴가 핸다에 딱 들어갔을 때 핸다가 같이 동그란 원형이면 타이어가 딱 잠겨버려요. 이게 구동하는 되게 마찰력이 많은 거죠. 랭글러 같은 경우 보면은 핸다가 사다리꼴이잖아요. 그 사다리꼴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형 타이어에 핸다가 이렇게 사다리꼴 디귿자면 닿는 부분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V면 이 바디에서 핸다가 좀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이렇게 근육형의 그런 몸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쌍용차는 핸다가 없어요. 핸다 부분을 아예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뭐 길을 잘라 놓은 것처럼 멋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뭐 진입값도 안 나올 뿐더러 앞 범퍼 자체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를 가다가 범퍼를 찍었어. 그럼 범퍼를 교환하려면은 앞부분 거의 전체를 다 교환을 해야 되는 일체형이다 보니까, 랭글러나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코란도 같은 경우는 범퍼가 독립형이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범퍼가 깨져도 이제 범퍼만 교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입각이 안 되고 탈출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앞뒤 범퍼를 많이 깨지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 오프에는 적합한 차량이 아니다. 오프로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현대 기아 차와 다르게 뭐 사륜구동이 파트타임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장점이죠. 아직까지. 그리고 프레임 바디 방식이라는 거, 그거 빼고는 특히 없어요. 또 렉스턴에 또 뭐가 문제냐면 도어가 바디 하단 끝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바디 부분까지 다 열린다는 거죠. 근데 랭글러나 지금 뭐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서 문짝까지 높이가 한 10에서 한 12cm 정도 떠 있어요. 그리고 그 12cm 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뭐그 발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오프로드라는 게 도로가 다져진 데가 아니잖아요. 작업해 놓은 도로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옆으로 기울어진 데도 있고 파져 있는 데도 있고 뭐 큰 돌이 있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홈로를 가다가 차가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하필 옆에 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차문을 열고 나오려고 해도 차문이 바닥에 닿아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12cm 정도 이게 떠 있으면 그나마 문이 열릴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문을 그렇게 바디 끝까지 내리는 거는 그 고속에서 풍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생각하는 오프 차량은 전자식이 많으면 안 돼. 랭글러 TJ, YJ 차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 윈도우가 없습니다. 다 수동에 이렇게 돌려서 여는, 돌려서 창문 내리고 돌려서 창문 올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포란도도 초창기는 그랬죠. 걔네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파워 윈도우를 안 썼을까요? 오프로드에서 차가 침수가 됐을 때 전자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다 나가겠죠. 그러면 차에서 탈출이 안 됩니다. 수압 때문에 차가 잠기게 되면 문이 열리지가 않죠. 그럼 창문을 내려야 되는데 창문이 올수렵이 되는 거죠. 전기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탈출을 못 합니다. 거기서는. 근데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나 코란도 같은 경우는 차가 침수가 되더라도 윈도우가 수동이니까 돌려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돌려서 내리면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수압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너무 전자장치가 많죠. 물론 뭐 편의상을 넣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고 제가 생각하는 오프 차량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프 차량이라고 보다는 그 사륜구동 차량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게 다 틀리겠죠. 근데 저는 하드한 오프로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한 오프로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차박이 가능한 차를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구입이 쉽지는 않네요. 포란도는 길어야 1년. 어차피 검사를 얼마 전에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은 더 탈 수는 있는데, 2년 부품 구하기도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2년까지 가서 타고 다니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원래 말 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이렇게 말 실수가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렉스턴을 타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렉스턴이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기준에 미달이라는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